물론 무역하시는 분들은 영문으로 서류를 많이 주고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래 이렇게 주고받던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메일을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는 편이거든요. 뭔가 낯선 메일이다 그래도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 CBP 서류입니다. 네, 요즘 미국으로 수출하시는 분들 고민 참 많으시죠. 한미 FTA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미국 세관이죠. CBP로부터 직접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원산지 검증 요청이 옵니다. 직접 검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자가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에서 언제든지 수출자한테 메일을 보내서 원산지 한국산 맞는지 아닌지 증빙자료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수출 화주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관세사님, 제가 무역 경력만 벌써 몇십 년인데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검증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검증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 FTA를 활용하는 순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알고 있다가 받으면 그래도 마음의 준비가 조금은 되지 않나요? 이왕이면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랜덤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업체라도 그리고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을 몇 건 안 했더라도 언제든지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관세사무소 박소라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이슈가 요즘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별도로 한미 FTA 검증에 대해서 별도의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요.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의 가장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대부분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는 크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인터넷에 요즘 서치하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그 요건만 충족하셔가지고 그냥 발급을 해서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수출한 지 몇 년이 지나서 검증 요청을 받게 되면 내가 그런 서류를 발행했었나?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 서류를 발급하기까지 뭔가 힘든 과정을 거치셨다면 분명히 기억이 날 텐데 그냥 대충 찾아가지고 써서 보내버렸더니 기억에 남지 않는 거죠. 네, 이런 경우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율 발급이 원산지 판정 없이 그냥 써서 주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가실게요. 원산지 판정 거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리고 원산지 판정이라는 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FTA 교육을 조금 들으셔야 되고요. FTA 교육은 어디서 듣냐?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이런 지원 사업도 많지만 일단은 저희 뉴웨이브 관세사무소에서 설명드린 FTA 채널을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관세사에게 컨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관세사라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실제로 관세사를 통해서 처음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두시면 향후 몇 년간이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관세사 비용도 좀 아깝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지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조금 찜찜하지만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후 검증이 오게 되면은 조금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잘 준비하셔서 잘 대응을 하실 수 있다면은 모르겠지만 이거 말고도 바쁘신 일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후 검증 요청이 왔다라고 하면 전문가인 관세사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검증 요청이 어떻게 올까요? 이메일함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네, 영문으로 와요. 보통은 CBP 폼 28이라고 해서 CBP 담당자 오피서가 직접 메일을 보냅니다. 물론 무역하시는 분들은 영문으로 서류를 많이 주고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래 이렇게 주고받던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메일을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는 편이거든요. 뭔가 낯선 메일이다 그래도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 CBP 서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한다. 그리고 그 수출하면서 원산지 증명서에 내 이메일 주소를 적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메일 유의하셔서 보실게요. 왜 유의하셔야 되냐? 미국 검증은 정말 타이트하게 기한을 줍니다. 30일. CBP 폼 28이라는 양식으로 검증 요청을 보내는데요. 좌측 하단에 폼 28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보시면 데이트 오브 리퀘스트라고 해서 요청일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세요 라고 온다는 말이죠. 운이 좋게 일찍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10일이라는 시간이 있겠죠. 하지만 일찍 확인을 못했다. 정말 늦게 메일을 확인했다. 우리 3주가 지나서 확인했다. 근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이러면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걸 요청을 할까요? 한국산 원산지 판정을 한 그 입증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서 오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서류 이렇게 보내라 라고 오기도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알아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원산지 판정을 해서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냥 CBP가 보내달라는 것만 보내면 되지 않나? 라고 하지만 이왕이면 한 번에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냥 이 인과관계도 설명도 없이 그냥 달라는 자료만 띡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대부분은 보안 요청이 오거나 아니면 추징으로 갈 위험이 있어요. 왜냐면 CBP 오피서가 보기에도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한 서류가 있고 그리고 이 업체는 지금 충분히 원타지 관리를 잘 하고 있고 뭐 한국산인 그 사실에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정리를 잘 해서 전달을 주면 깔끔하게 끝나요. 네, 더 이상 뭐가 없죠. 따라서 한 번 보낼 때 확실하게 보내는 것이 좋다. 연장은 안 되냐? 연장은 재량입니다. 물론 연장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 연장 요청을 흔쾌히 받아줄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 폼 28을 받으면 받는 순간부터 빨리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료만 준비하냐? 특히나 우리가 직접 제조를 하는 게 아니다. 제조업체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제조업체로부터 자료의 대부분을 협조를 받으셔야 돼요. 사실 이 다른 회사에다가 민감 자료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필히 이런 검증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사후검증 대행을 많이 해본 관세사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같이 빨리 준비를 하시기를 권고드릴게요. 위험한 점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검증 요청을 받은 것이 수출 신고 한 건에 대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한 건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라는 점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CBP에서 우리 품목을 타겟으로 해서 이 수출 신고건에 대해서 검증 요청을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몇 년간 이 품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미국에다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이 한 건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뒤에 있는 모든 건들이 검증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한 건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못하면 그 전체 건에 대해서 여태까지 미국에 수입하면서 혜택 보셨던 간부가세에 대해서 다시 추징을 받으시겠죠. 물론 가산세도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관련된 품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업체 자체가 원산지 검증을 해보니까 원산지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때까지 허위로 발급을 해왔더라 라고 한다면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검증 요청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리스크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늘 구멍을 막으면 되는 일인데 이것을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일이 좀 크게 번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수입할 때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이고 이런 사후 검증이 나왔을 때도 이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정리를 해두셨다라고 하면 수출자는 사실 자료 협조만 해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또 거래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수출자, 수입자의 관계도 있을 테고 그리고 어떻게 수입자가 그런 피해를 받는데 수출자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능한 이제 협조적으로 해서 잘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죠. 11B 폼 28 관련해가지고는 다들 이제 받으시면 덜컥 겁을 먹으시고 어떡하지? 마음만 급하다가 보면 시간은 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빨리 관세사에게 연락을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하지만 만약에 CBP 폼 29를 먼저 받으셨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문제가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CBP 폼 28이 오고 그 다음에 폼 29가 와요. 무슨 말이냐면 CBP 폼 28이 이제 검증을 하겠다 이런 자료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문이 29로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적절하게 대응을 했을 때 그 결과가 29로 오기도 하지만 28 폼을 놓치시고 그 기한이 경과했을 때 다시 보내는 것도 29라는 거죠. 따라서 28을 못 봤는데 29를 봤다라고 하면 큰일 났네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기회는 또 있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의제기 기간까지 놓치셨다라고 하면 또 또 추가 이제 불복 청구 라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따라서 뭐 방법이야 많겠지만 사실 그까지 안 가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메일에 CBP 폼 28을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폼 28 다음에 29인데 29부터 보셨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네, 저는 FTA 전문 관세사로서 원산지 증명, 인증 수출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FTA 시스템 전반 그리고 FTA 사후 검증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세사입니다. 특히 한미 FTA 검증 관련해서는 CBP 폼 28 단계에서부터 29 그리고 이의제기 그리고 불복 청구까지 대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한미 FTA 관련해서 만약에 검증 대행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뉴웨이브 관세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상담 방법은 카카오 채널에서 뉴웨이브 관세사무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